이번에 나온 CPI 결과 보고 놀라신 분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상 웃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헤드라인은 전년 대비 3.1% 올랐고요. 예상은 2.9였습니다. 전월은 3.4였습니다. 전월 대비 보면은 0.3이 찍혔는데 예상치는 0.2%였고 전월치 역시 0.2%였습니다. 코어 보자면요. 전년 대비 3.9% 상승을 했는데 예상은 3.7이 줄이었고 전월은 3.9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전월비는 0.4가 찍혔네요. 예상은 0.3이었고 전월은 역시 0.3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전달에 비해서 숫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왔다기보다는 예상보다 더 나온 곳에 시장이 많이 실망을 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똘똘 뭉쳐있는 상황에서 그에 반하는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반대로 확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한창 분위기가 좋았던 주식시장이 흔들린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금리에 민감한 러셀 2000이 크게 무너진 거는 한때 5% 가까이 떨어졌죠. 지수가 막판에 낙폭을 축소하긴 했습니다만 이 큰 하락은 그만큼 이번 CPI 수치가 시장이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였고 한번 쉬어갈 타이밍을 저울질하던 시장에게 이번 CPI만큼 절호의 좋은 기회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도 주식이지만 채권도 정말 충격이었죠. 10년물 그래프 보시면 숫자가 나오자마자 다락같이 치솟은 이 채권 금리는 시장이 그동안 노래를 불렀던 금리 인하 주문의 효과가 차츰 옅어지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이정표였습니다. 실제 불과 얼마 전까지 금리 6번 인하를 꿈꾸던 시장은 이제 페드와치 보면 그 욕망을 4번으로 줄였습니다. 여기서도 한 번만 줄어들면 연준 점도표 중위값 3번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시장의 반응입니다. 시장의 집단 지성은 당연히 개인보다 뛰어나고 우리는 시장이 주는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약간의 플러스 알파만 보태자면 이런 의견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월가 일보 시간에서도 많이 전해드렸지만 요즘 연준 위원들이 CPI의 효능을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 내밀고 있어요. 특히 얼마 전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직접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월간 물가 지표가 CPI랑 PCE가 있는데 CPI는 임대료 변화를 포착하는데 몇 달 이상의 시차가 있다. 즉 CPI는 왜곡된 수치고 PCE가 맞는 숫자라는 겁니다. 이보다 앞서서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도 정확하게 같은 얘기. PCE가 더 실제 물가를 잘 보여주고 CPI는 후행하는 지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월걸부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지금 CPI에서 보는 주거비는 후행하는 지표라고 지금 연준 총재도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슈워츠만 블랙스톤 CEO 역시 이 회장 역시 내가 미국 전역에서 아파트 렌트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주거비는 이미 상승을 멈췄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자료를 보시면 역시나 보도자료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CPI가 상승한 원인은 주거비 때문인데 이게 상승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결정적인 변수가 주거비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아파트먼트 리스트나 진로로 본 주거비는 이미 크게 고점을 찍고 내려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CPI로 보는 주거비는 다른 민간 지표에 비해 상승 고점 자체가 높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창 높을 때 이 높은 수치를 그때 즉시 반영을 못하고 이걸 이연시켜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지표 대비 고점은 낮고 대신에 이전에 반영 못한 상승을 뒤늦게 반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넓게 퍼지는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승폭을 민간 지표 상승폭을 이게 적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미적분의 적분, 민간 지표 적분 값이 이만큼이다 이렇게 보시면 CPI에서도 이만큼의 적분 값이 나오려면은 한참 더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을 블랙스톤 CEO는 물론이고 심지어 하커 총재, 굴스비 총재까지 다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CPI가 정확하지 않고 PC를 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CPI가 왜곡되어 나온다는 것 그 자체를 연준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첫 시기, 그것이 뭐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시기라면 자칫 그때도 CPI가 여전히 3% 머물 수 있기에 PCE는 떨어졌는데 CPI가 여전히 높은 것을 보고 금리 인하를 막상 하기에는 약간 좀 뒤가 구리기에 미리부터 이렇게 시장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말에 연준은 지표를 조금씩 수정을 하죠.
근데 이번에 수정치를 보시면 숫자가 좀 높게 나오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가중치 수정을 했는데 주거비 가중치가 기존에 34.4였는데 이게 36.2로 올라갔어요. 이 CPI에서 보는 주거비는 연준도 인정하는 후행 지표, 그러니까 잘못된 왜곡된 지표인데 가중치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왜곡에 왜곡을 쌓는 그런 구조죠. 그리고 이번에 세부 항목별 지표를 골고루 보시면 한때 물가 상승 주범 중 하나였던 중고차,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3.5가 찍혔는데 이거 가중치는 2.7에서 2.0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높게 나온 주거비는 가중치가 늘어서 더 높게 나오고, 좋게 나온 중고차는 가중치가 줄어서 영향이 미미해져 버리고, 이런 숫자표 이면에는 이런 복잡한 산수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점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좋아, 연준 의원이 얘기하는 대로, 홍장원이 얘기하는 대로 그럼 CPI는 완전히 무시해도 되는 그런 숫자야? 물론 그건 아니죠.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이번 숫자가 그나마 3% 초반대라도 나온 것은 이 에너지 가격 하락에 기댄 바가 큽니다. 근데 지금 유가가 다시 올라갈 채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고착화되면 향후 CPI에도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페드 노트 연준 논문 보여드렸지만 이 유가 상승, 한 번 오른 유가가 그냥 헤드라인 CPI에 반짝 영향을 미치고 많은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 이게 여러 눈에 보이지 않는 경로로 가격이 전가되고 하면서 심지어 몇 분기 후에 식품 가격 상승 이런 거로 연결이 되더라. 지금 보시면 식품 가격 이런 게 좀 오르는 추세거든요. 이게 놀랍게도 지난 사이클에서 보였던 유가 반짝 상승의 시간차 공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가 없죠. 유가가 여기서 더 오른다면 앞으로 CPI 못 내려가고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 예측을 제외하고 지금 딱 숫자만 보자면 지금의 높은 CPI는 주거비가 3분의 2 이상 차지한 왜곡이 분명하게 있는 숫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팅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인플레 재발에 베팅하고 앞으로 장기금리 더 오를 것 같고 유가 오를 것 같고 구조적인 수급난이 있고 지정학적 분쟁이 안 끝나서 물가를 올릴 것 같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인플레 재발에 유리한 포트폴리오로 짠다. 포트폴리오로 넘어간다. 이건 오케이입니다. 이거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같은 포트폴리오를 짜는 그 배경이 이런 미래 예측에 기댄 게 아니고 이번에 CPI가 예상보다 올라갔으니 나는 인플레 재발에 베팅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면 지금 이 CPI는 과거 숫자, 이미 과거 숫자이기 때문이죠. 그건 시장 판단이 끝난 후행 지표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후행 지표에 베팅하지 말고 미래 예측을 해서 베팅한다. 이것은 오케이지만 CPI만 딱 보고 인플레 재발에 베팅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그거에 유리하게 통째로 바꾸는 거, 이거는 아니다. 이거를 제가 분명하게 차이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는 미래를 언제나 예측할 능력이 없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정리해드린 것뿐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CPI 숫자 자체를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빅스 지수가 한때 무려 30% 가까이 치솟은 것은 이번 숫자로 인해서 증시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이 인식하는 증거다. 그리고 당연히 연준의 뷰와 시장의 반응 중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당연히 연준의 분석보다는 시장의 반응이다. 이게 정답이다. 이런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브랜베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월걸보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텔레그램 채널도 잊지 말고 봐주시고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